자, 이번 시간은 이번 시험 마지막 단원 드디어 왔습니다. 제18강 제1차 대전과 국제 질서의 변화. 자, 첫 번째. 1차 대전 들어가기 전에 1차 대전에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 그렇죠. 원인과 배경이 있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1차 대전 당시가 무슨 시대입니까?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그럼 제국주의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갖다가 뭐합니까? 침범해가지고 뭘 만드는 시기? 식민지를 만드는 시기가 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1차 대전은 일단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제국주의 vs 뭡니까? 제국주의입니다. 서로 땅 더 많이 따먹으려고 전쟁한 게 1차 대전이야. 그러면 이 제국주의 국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뭡니까? 독이든 오이. 오는 뭐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합쳐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뭘 풀어버려? 0을 갖다가 풀어버려. 영국, 프랑스, 러시아입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꼭 알아야 돼. 독일은 무슨 종족입니까? 게르만족이죠. 그래서 뭡니까? 독오일을 뭡니까? 뭉칠 범자 아닙니까? 범게르만. 우리 수업 시간 했죠? 요건 뭐예요? 러시아가 슬라브족이잖아. 그럼 무슨 주의? 슬라브주의. 슬라브주의. vs입니다. 됐습니까? 도고이 이런 범게르만주의를 뭐라고 하냐면요. 삼국 뭡니까? 그렇죠. 동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프러 범슬라브주의를 뭐라고 한다? 삼국 협상이라고 한다. 힘들어도 해내야 돼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vs네요. 이렇게 싸운 게 뭡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직접적 사건이 있어야겠죠. 직접적 1차 대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세르비아 청년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렇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누구를 죽였다? 황태자만 죽인 게 아니라 황태자 부부까지 죽였단 말입니다. 아주 화끈한 청년이네요. 이 세르비아 청년은 뭡니까? 범슬라브잖아.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알아놓고 그러면 누가 기분 더럽겠어요? 그렇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어디에 선전포고를 냈어? 세르비아에 뭘 했습니까? 선전포고. 나 전쟁하겠다. 그래서 세르비아에 붙은 나라, 슬라브 계열이네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삼국 협상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붙은 나라들,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삼국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렇게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갖다가 암살한 사건. 어디서 암살했어? 사라예보라는 동네에서 암살했죠. 그래서 요걸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한다. 요게 1차 세계대전의 뭐다? 직접적 배경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개 과정 한번 볼까요? 처음엔 누가 우세합니까? 그렇죠. 이 삼국 동맹의 중심은 가장 강한 나라 독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우세하다? 처음에는 독일이 뭐했다? 우세했다. 전쟁 초기에는. 하지만 독일이 이상한 짓을 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무제한 무슨 작전? 그렇죠. 잠수함 작전을 했잖아. 대서양 앞바다를 지나가는 배는 어떤 배라도 폭파시킨다.
근데 이때 루시타니아라는 미국의 상선, 미국의 장사를 위한 배를 상선이라고 하죠. 우리 상업 활동할 때 상선을 갖다가 독일 잠수함이 뭐했다? 침몰시켰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전쟁에 끼어들었어, 안 끼어들었어? 안 끼어들었잖아. 근데 자신의 국민들이 독일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미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럼 누구 편에 가담했을까? 그렇죠. 독일한테 당했으니까 독일의 반대편 뭐예요? 미국은 삼국 협상으로 들어가서 1차 대전을 이끌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미국이 참여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기에 삼국 동맹에 우세했던 상황을 가면 갈수록 삼국 동맹이 불리해지고 삼국 협상이 더 강해지고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뭡니까? 참전하는 바람에 결국 누가 승리했다? 독일을 유시한 뭡니까? 삼국 동맹은 패배하고 삼국 협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삼국 협상이 1차 대전에서 승리했다. 이게 1차 대전의 과정입니다. 자,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패배하기 전에 독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독일이 힘을 못 쓰고 힘 한번 못 쓰고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독일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만들어진 공화국이 무슨 공화국이다? 그렇죠.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그럼 결국 항복은 누가 한 겁니까?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항복했다. 그럼으로써 1차 대전은 독일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패배한 나라들 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탈리아는 좀 야비했습니다. 자신들한테 땅을 더 많이 준다는 삼국 협상에 꼬시킴을 당해가지고 전쟁 초기에 삼국 동맹에 있다가 삼국 협상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정에 걸리지 마세요. 이탈리아는 승리국입니다. 승전국.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왼수 누구야? 이때 우리를 식민지로 잡고 있었던 놈들. 그렇죠. 니뿐이죠. 일본도 뭡니까? 승전국이에요. 이때 만약에 일본이 패배했다면 일본의 식민지 다 잃겠죠. 그렇기 때문에 1918년 우리나라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일본이 삼국 협상에 붙는 바람에 1차 대전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우리가 한 20여 년 더 뒤 언제입니까? 1945년까지 치욕스러운 식민지를 당해야 됐다. 자, 패배국은 뭐예요? 그렇죠. 삼국 협상 국가 이외의 패배국은 뭐예요? 그렇죠.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은 무슨 국이다? 패전국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불가리스로 유명한데 어딥니까? 그렇죠. 불가리아도 무슨 국이었다? 패전국이었다. 자,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놓으셔야지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게 세계사 파트라 이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또 출발합시다.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이 예전에 했던 전쟁과 차이점이 있죠. 1차 세계대전만에 뭐가 있다? 특징이 있다. 이거 시험에 더럽게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옛날 전투에는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급박했으면 여자들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총과 칼을 들고 참여한 건 아니겠죠. 군수 물자를 만든다거나 군인들의 옷을 만들고 뭐 탱크를 만들고 이랬겠죠. 무기 제작에 관여했다. 어쨌든 여자나 남자 다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목숨 걸고 싸웠다. 이걸 뭐라고 한다? 총력전이라고 한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의 특징입니다. 여자들도 뭘 제작했다? 군수 물자를 제작하면서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뭐다? 총력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기관단총이 갈기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될까요? 뭘 들어야 돼? 삽자루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파야 됩니까? 땅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총이 날아오는데 그냥 서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땅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개겼잖아.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참호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참호전 밑에 내려가면 잘 안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호전은 뭘 말해준다? 전쟁이 단기에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래 끌 수밖에 없었다. 왜? 자, 땅 파고 들어가서 기어 나오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세 번째 특징은 자, 예전에 없었던 뭐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신무기가 최초로 사용되겠죠. 그 신무기가 뭐예요? 와, 뭡니까? 라이트 형제가 뭘 발명했어? 비행기 발명했잖아. 그걸 개조해가지고 뭘 만들었다? 전투기를 만들어서 최초로 전투기가 사용된 전투가 1차 세계대전이야.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탱크가 이때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1차 대전 때 탱크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모 학생 방구처럼 한 번 맡으면 아름답게 사망하는 가스. 무슨 가스? 그렇죠. 독가스도 이때 개발됐고, 심지어 바다 밑을 달리는 뭡니까? 잠수함도 이때 발명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인명피해도 많이 나오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거지만 그래도 과학기술 발전에는 전쟁만큼 도움을 주는 게 없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항상 뭐 해야 됩니까? 패전국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모였어? 삼국 협상의 대표적인 나라, 어느 나라? 프랑스잖아. 프랑스의 수도 어디입니까?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패전국에 대해서 응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파리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회의가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담겨진 원칙이 무슨 원칙입니까? 그렇죠. 14개조 무슨 원칙? 평화 원칙. 수백만 명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나라 때문에 결정적으로 삼국협상에 승리했잖아. 뭡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이 당시 미국 대통령 누구일까? 객관식으로 내볼게. 1번 트럼프, 2번 윌슨. 그렇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얘기하면서 그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민족 무슨 주의? 스스로 자자 결정할 수 있다.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납니까? 3.1운동이 일어나고 3.1운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뭡니까? 5월 4일 날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 오사운동이 일어났다. 여기까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잠시만요.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리 강화회의의 자 내용 들어보겠다. 파리 강화회의의 조약을 무슨 조약으로 한다? 파리 강화회의 어디서 했습니까? 그렇죠. 루이 14세가 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 그렇죠.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에서 했잖아. 그래서 이걸 무슨 체제라고 한다? 이걸 갖다가 베르사유 체제라고도 하고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한다. 그럼 조약의 내용 뭡니까? 그렇죠. 승전국은 이익을 엄청나게 가져가고 패전국은 이익을 못 가져갈 뿐만 아니라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패전국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독일 아닙니까? 독일을 응징하기 위해서 한 게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그러면 어떤 독일에 대해서 어떤 응징을 할까요? 첫 번째 응징 뭡니까? 독일 식민지 갖고 있었잖아. 그럼 뭐예요? 독일 식민지를 갖다가 뭐 시켜줘야 돼? 해방시켜줘라. 야, 독일 놈아, 전쟁에서 진 주제 네가 뭐가 잘났다고 식민지 갖고 있어? 독일한테는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당하지 못하는 막대한 엄청난 배상금을 독일한테 지불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물가가 폭등하면서 뭡니까? 종이로 장난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폐로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독일 놈들아, 너희들 군대 이제 거의 만들지 마. 자, 무기 만들지 마. 뭘 축소시킵니까? 군비를 축소시킵니다.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너희들 앞으로 잠수함 만들지 마. 탱크 만들지 마. 따발총 만들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독일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람이 피할 곳을 주고 난 다음에 응징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혹하게 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독일인들이 뭐가 쌓이겠어? 불만이 쌓일 거 아닙니까? 이때 가장 불만에 찬 코스 옮기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등장해? 히틀러가 등장해서 우리 다음 시험에 배울 뭡니까? 뭘 일으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만약에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한테 이렇게 심하게만 안 했더라도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독일의 패배로 끝났잖아. 자,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전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국제연맹입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 국제연합이라고 쓰는 야비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조심하세요. 국제연합은 2차 대전 끝나고 만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근데 비교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국제연합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참여했지만 국제연맹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하지 말자 국제연맹에서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참여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전쟁 일으켜도 뭐합니까? 군사적 제재를 갖다가 뭐 할 수가 없다? 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맹의 별명이 뭡니까? 호랑이는 무섭지만 종이 호랑이는 하나도 안 무섭고 오히려 귀엽기까지 하겠죠. 그래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1928년 무슨 조약?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그만하자. 무슨 조약? 부전 조약이 나온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전 조약의 내용은 뭡니까? 전쟁은 무조건 뭐다?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국제분쟁이 뭐야? 그렇죠. 전쟁이잖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평화적으로 뭐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만든 게 무슨 조약이다? 부전조약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제 1차 대전 중에 러시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무슨 혁명?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Why not? Why? 왜 일어났을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겠죠. 러시아에 쌓인 게 폭발해서 일어났잖아. 자, 러시아는 산업혁명의 후발 국가로서 뭐가 많았어? 그렇죠. 산업화가 꽤 돼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산업화가 돼 있다는 거는 공장에서 일하는 뭐가 많아졌다는 거야. 그렇죠. 노동자가 많아졌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마르크스가 만들어줬는데, 그렇죠. 사회주의 사상이 뭐 되기 시작하고 있다? 확산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절대 군주 누굽니까? 러시아의 황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차르라고 하잖아. 이 차르는 시대에 뒤떨어져서, 자, 유럽은 민주화 그러고 있는데 이 차르 황제라는 놈은 뭘 계속 추구합니까? 독재, 전제 정치를 시대에 뒤떨어지게 추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짜르에 대한 무슨 세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비판 세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럼 뭐예요? 자,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니 개혁이니 하며 들고 일어나는데 우린 뭡니까? 중세처럼 아직까지 황제 차르가 전제 정치하고 있다. 비판할 거 아닙니까? 무슨 개혁을 요구하겠어? 그렇죠. 사회 개혁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자, 놀라지 마세요. 뭐가 일어납니까? 1904년에요. 니폰하고요. 일본하고 러시아가 뭘 합니까? 다이다이를 깝니다. 이게 뭐냐? 그렇죠.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이잖아. 여러분, 쪽수나 면적이나 국력으로 봤을 때 누가 승리해야 됩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승리해야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일본이 승리했다. 전 세계가 놀랄 일이고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일본한테 졌으니까 러시아는 깨갱깽이야, 안 깨갱깽이야? 깨갱깽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도 폭등되고 뭐도 생겨. 러시아의 실업자도 뭡니까? 우글거릴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 개박살이야, 소박살이야? 개박살 나겠네. 경제가 아주 박살 났다. 그럼 누가 들고 일어나? 시민과 노동자가 들고 일어나겠지. 자, 러시아는 산업화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노동자가 많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1905년 일요일 날, 여러분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뭡니까? 노동자와 뭡니까? 학생과 뭡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 뭐예요? 핸드폰 달라고 뭐 했습니까? 시위했잖아. 시위를 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무슨 시위입니까? 평화적 시위겠네요. 그런데 이때 짜르 황제가 누굽니까? 니콜라이 몇 세입니까? 2세. 이 사람 상태 좋은 사람이야? 상태 안 좋은 사람이야? 상태 안 좋은 사람이죠.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이 시위대에게 뭘 갈겼어? 따발총을 갈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화적 진압입니까? 무력 진압입니까? 그렇죠. 무력 진압을 단행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뭡니까? 뭐 했습니까? 전제 정치, 쇼는 좀 했어요. 전제 정치를 계속 했습니다. 됐습니까? 요 사이에 자, 뭐 했습니까? 니콜라이 2세가 쇼를 했죠. SOW. 쇼 했잖아. 그게 뭡니까? 의회를 만들어 주겠다. 그 의회를 러시아로 뭐라고 합니까? 두마를 설립하겠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뭘 약속했어? 너희들의 자유와 권리를 약속하마 했는데 성과가 났습니까? 성과 안 났습니까? 성과 안 나고 계속 이따위 전제 정치, 독재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혁명이 일어나겠지. 그 전에 니콜라이 2세가 노동자들을 일요일 날 피 흘리게 했잖아요. 따발총으로 갈겼잖아. 그래서 요 사건을 뭐라고 한다? 1905년 1월 일요일 날 군인들이 니콜라이 2세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뭡니까? 노동자와 학생 시민을 학살한 요 사건을 피를 흘렸다고 해가지고 무슨 요일에 피 흘렸어? 일요일 날. 그래서 피에 뭐라고 한다? 일요일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요 과정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두마도 설립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유와 권리도 약속하면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전제전으로 계속하니까 1917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2월 달에 혁명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혁명? 2월 혁명이 일어난다. 과정 잘 알아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여러분. 됐습니까? 그럼 2월 혁명의 배경도 알아야겠네. 자, 1차 대전에서 물론 결과는 이겼지만 지금 1차 대전 중이잖아. 계속 러시아가 뭐하고 있었어? 패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전쟁에 지니까 경제도 매우 저하될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약속 안 지켰잖아요. 의회, 그다음에 의회가 두마죠. 자유 권리 지켜주겠다고 해놓고서 약속 안 지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뭡니까? 노동자, 시민, 학생들, 심지어 군인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왜? 군인들이 시위에 참여했으니까 성공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든 게 무슨 헤트? 그렇죠. 그래서 만든 게 소비에트입니다. 이 소자가 나중에 러시아가 소련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소비에트를 갖다가 한국말로 하면 의회입니다. 의회는 의회인데 무슨 의회? 평의회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잖아. 군인들까지 참여했으니까 성공했겠지. 니콜라이 2세는 더 이상 짜르 니콜라이 2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니콜라이 2세가 결국 뭐 됐습니까? 황제에서 물러나가를 뭐라 그래? 폐위당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황제가 없으니까 누가 임시적으로 정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는 한 명이 하는 거야? 여러 명이 하는 거야? 여러 명이 하는 거잖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업무 처리가 안 되겠죠. 나라의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 ability야, inability야. 그렇죠. 임시정부는 inability. 매우 무능했어요. 이 무능한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일어났잖아. 똑같은 해입니다. 1917년이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7년 몇 월 달에 일어났습니까? 10월 달에 일어났잖아. 그래서 이걸 무슨 혁명이라고 한다? 10월 혁명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조금만 더 공부합시다. 혁명. 너무나 중요한 혁명이죠. 이 10월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야? 그렇죠. 그 유명한 레닌 아닙니까? 어떤 당이 10월 혁명을 이끌었어? 민주당일까 국민의힘일까? 둘 다 아니죠. 무슨 당입니까? 볼셰비키 당에서 자, 이 10월 혁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10월 혁명을 다른 말로 무슨 혁명이라고 한다? 볼셰비키 뭐라고 한다? 혁명이라고 한다. 이 혁명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할까요? 세계 최초의 뭐가 탄생해? 사회주의. 다른 말로 무슨 주의? 공산주의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두음법칙에서 뭐가 됐습니까? 소련이 됐잖아. 그러다가 1990년에 소련이 붕괴하고 지금 다시 러시아가 된 겁니다. 원래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이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국가가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중국 아닙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국가가 된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이웃나라, 우리들의 민족, 북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은 세계사에서 획을 끊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 마지막 단원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일단 자, 레닌이 정권을 잡았네요. 맞습니까? 맞잖아. 레닌이 정권 잡았으니까 개혁을 추진해야겠네. 일단 뭘 중단합니까? 1차 대전을 뭐합니까? 중단하겠지. 지금 뭡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를 갖다 다시 세워야 되는데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독일과 무슨 조약을 맺었다?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중단했다. 그럼 1차 대전에서 뭡니까? 러시아는 어디서 빠진 겁니까? 그렇죠. 삼국 협상에서 빠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러일 전쟁과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아주 낙후됐잖아. 그럼 경제를 뭐 시켜야 돼? 경제를 갖다가 성장시키는 게 레닌의 급선무였겠네요. 그래서 한 게 뭡니까? 그렇죠. New Economy
foolish.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 한국말로 new가 뭐예요? 신, 새로울 신자. 이코노미 뭡니까? 경제. polish는 뭡니까? 신경제 정책이다. 이걸 갖다가 실시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러다가 자, 레닌은 사망하고 레닌의 후계자 누굽니까? 탈린, 스탈린이 나와야겠죠. 이 스탈린은 뭐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독재자입니다. 히틀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독재자가 스탈린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경제 정책은 뭐다? 경제 개발 몇 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갖다가 뭡니까? 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레닌과 스탈린의 업적을 갖다가 반대로 신경제 정책과 경제개발 5개년을 반대로 해놓고 지문에 많이 나오니까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러시아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중국 남았잖아. 중국에 대해서도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중국은 아까 공부 조금 했습니다. 중국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청나라 멸망하고 얼마 안 됐잖아. 나라가 완전 개판 상태였어요. 아직까지 유교나 무슨 사상, 전통 사상에 심취해 있었단 말입니다. 서양은 빠르게 발전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 유교,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뭐가 일어납니까? 개혁이 일어나죠. 가장 먼저 일어났던 개혁이 무슨 개혁이요? 그렇죠. 전통 문화 그만 공부하고 우리 무슨 문화? 신문화 좀 하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무슨 운동이다? 신문화 운동이다 이거예요. 그럼 신문화 운동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유교하면서 공자왈, 맹자왈 합니까? 뭘 비판한다? 유교를 비판한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뭘 받아들이자? 서양의 무슨 주의? 민주주의와 뭘 받아들이자? 과학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 써가지고 신문화 아닙니까? 유교라는 전통 사상과 대비되는 문화가 신문화 아닙니까? 자,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일어난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그렇죠. 1919년 5월 4일 날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무슨 운동입니까?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사운동이 왜 일어났을까요? 자, 일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때문에. 일본이 뭡니까? 뭘 요구합니까? 21개조를 갖다가 요구했어요. 왜? 승전국이었잖아. 중국에 요구했잖아. 그 중에서 가장 중국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 게 뭐예요? 그렇죠. 산둥 반도를 달라. 한마디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경상도나 전라도를 띄워달라. 이걸 요구한 겁니다. 와, 정말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피가 끓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일까 대학생들일까? 그렇죠, 여러분. 노인들은 피가 끓지 않습니다. 이 대학생들.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서울대학교가 있다면 중국의 가장 좋은 대학은 베이징 대학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학생들이 뭡니까? 뭘 외치면서 첫 번째 21개조 때문에 일어났잖아. 일본 타도와 한마디로 뭐예요? 21개조 요구안 수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중국에는 군벌들이 많았어. 군벌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합법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타도해야 돼? 군벌을 타도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뭘 합니까? 시위를 했다. 요게 뭐다? 오사운동이고요. 오사운동이 왜 이렇게 활성화됐냐면 우리나라에 영향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1919년 유관순 누나 생각해봐. 3.1 운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보고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사운동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이 당시에 중국이 상황 말해줄게요. 중국은요,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어? 공산당과 누구? 국민당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중국은 무슨 상태다? 내부 분열 상태. 이걸 뭐라 그래? 내분 상황에 있었잖아. 이 공산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야? 마신데 마오 쩌뚱이고 국민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장제스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뭘 일으킵니까?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한마디로 뭐예요? 중국 만주에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중일 전쟁을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마당에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1924년에 부랴부랴 국민당과 공산당은 합치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합쳤다고 해가지고 1차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했죠. 그래서 국공합작. 자, 1차 국공합작 왜 했습니까? 일본의 침입 때문에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누가 배신했습니까? 그렇죠. 장제스가 좀 더 야비했던 모양입니다. 국민당의 장제스가 배신하고 자, 어떤 짓을 합니까? 서로 전쟁 안 하기로 해놓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에 있는 공산당을 갖다가 조졌죠. 북벌을 갖다가 뭐 했습니까? 정계하면서 뭐 했습니까? 공산당이 말았던 뭘 점령합니까? 베이징을 점령했잖아. 자, 갑자기 기습을 맞았으니까 공산당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겠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 그걸 뭐라 그래? 그렇죠. 대장정이라고 한다. 이 대장정, 공산당의 대장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다? 그 유명한 마오 쩌뚱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중국은 요 정도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인도 하면 항상 우통 벗고 자, 뭡니까? 바느질 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람디일까? 간디일까? 간디죠. 간디만 알면 돼요. 자, 인도는 누구의 식민지였어? 그렇죠. 잉글랜드. 영국의 식민지였잖아. 그럼 간디는 영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폭력 싫어했죠. 비폭력. 나 영국이 명령만 듣지 않겠다. 불복종 운동했잖아. 그 가장 유명한 행진이 무슨 행진이야? 그렇죠. 소금 행진 책에 나올 겁니다. 이런 걸 했던 사람이 간디입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 됐습니까? 하지만 간디의 후계자 누굽니까? 네루는 자, 뭘 좋아했다? 그렇죠. 비폭력이 아니라 폭력을 좋아했죠. 폭력으로 투쟁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무평화투쟁이 아니라 무력투쟁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영국의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어요. 베트남에서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 누굽니까? 지금 호치민시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시잖아. 사람 이름입니다. 호치민이 만든 무슨 당? 공산당을 중심으로 누굽니까? 프랑스와 뭡니까? 미국의 뭡니까? 민족운동을 했다. 대항해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누구의 식민지였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카르노. 자,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라는 민족 지도자가 뭡니까? 네덜란드에 맞서서 싸웠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필리핀은 누가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호세 리살이라는 사람이 민족운동을 전개했고, 마지막에 터키,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지잖아. 자, 이 터키 공화국을 만든 지금 터키라는 나라의 아버지 누굽니까? 무스타파 케말이죠. 요거까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외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필기해 준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셔야지만
이번 시험에 승산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지루하고 괴롭고 여친이 보고 싶고 남친이 보고 싶더라도 기말고사 기간 끝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